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형평경, 기운기, 잠길침, 막힐체, 그래요. 그래서, 기운이라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것이죠.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잠기고 막혀서 움직이지 못한 그런 형편,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그 구사주면은요, 매매나 거래 따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문 그거를 경기 침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 고물가, 고환율 파고에 10년 만에 3% 금리 시대가 열렸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 다음에 고금리, 이 3고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3고 시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또 물가가 높으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소비가 모두 감소된다. 그래서 그걸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경기가 우리 어떤 한 나라, 우리나라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전부 수출입을 하잖아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전 세계가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경기 침체는 어느 한 나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힘을 모아서 빨리 해결을 책을 내놓고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경기 침체에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경기 침체, 이제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풀이책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형평경. 이제 형평경, 이 경자가 지금 여러 가지 뜻이 나는데요. 형평경도 되고 벽경, 그림자형, 그래요. 이건 5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경기 침체는 형편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요. 국어사전 형편을 보면은 일이 되어 가는 모양, 경로, 결과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자성 해석은요. 이 맨 위에가 해일자죠. 해일. 그 다음에 요 밑에가요. 요 밑에가 서울경자입니다. 서울경.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해일자를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해는 해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한자는요, 예, 원형이거나 세모거나, 뭐 또 이런 식이 되거나 또는 타원형이거나 네모거나 이 모두가 뭘로 써요? 네모로 표현합니다.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서 해도 둥글잖아요. 해도 이렇게 둥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네모로 표현하죠. 네모로 표현해요. 그래요. 네모로 표현하고, 해는 또 둥글지만 또 뭐가 있어요? 빛이 나오잖아요. 빛. 그래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빛을 낸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게 해일자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자, 서울경자는요. 서울경자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래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한자는 옛날 한자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중앙정부는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청와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가 있고 거기에 서울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 살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러니까 한자는 옛날 한자니까요. 옛날에 그 청와대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궁궐이잖아요. 궁궐. 그래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궁궐이 있어요. 경복궁 궁궐이 있습니다. 궁궐이 있고 여기 주변에 많은 이제 궁 주변에 많은 그 백성들이 모여서 살죠. 그래서 이걸 한양이라고 했잖아요. 한양. 한양. 그래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서울경자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이 서울경자가요. 맨 위에가 돼지의 머리예요. 돼지의 머리. 그래서 요거는 지붕을 의미합니다. 지붕. 여기서는 지붕을 의미해요. 머리 또는 높다, 지붕,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데, 이게 지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경복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위에, 맨 위에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기 경복궁은 계단이 조금 낮아요. 낮은데,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궁이 굉장히 몇 계단을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높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높은 그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 높은 언덕의 계단을 올라가서 공간이 있고 지붕이 있고 하는 그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궁궐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한자가. 자, 그래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공간이 있고 높이 공간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울경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집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경자는 또 크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게 일반 집보다 또 높죠. 그래서 높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높다 그런 뜻이 이게 서울 크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서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 그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래서 옛날에는 궁궐이 있는 곳. 그러니까 궁궐을 말하는 거예요. 궁궐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궁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모여 사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이라고 한다. 즉, 옛날에는 한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양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볼까요? 여기서는 높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 해가 떴다 그런 뜻이죠. 이게 형평경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높이 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해가 떴죠. 그렇잖아요. 해가 높이 떴죠. 해가 뭐 낮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높이 떴잖아요. 하늘 높이. 그래서 높게 해가 떴다. 그러니까 높이 해가 떴을 때 옛날에는 거의 농경사였잖아요. 90% 이상이 농경사였죠.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살았잖아요. 그래서 농과 밭을 갈면서 거기에 씨앗을 심고 재배를 해가지고 갖고 와서 수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과 밭에서 이렇게 해가 떴을 때 밤에도 일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높이 떴을 때 낮에만 일을 하는 것이죠. 보여야만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고 재배하고 가꾸고 하는 그런 모습, 형태, 일이 되어가는 모습, 그런 일이 되어가는 모양, 일이 되어가는 모습. 그런 거잖아요. 심고 가꾸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거. 네, 그런 일이 되어가는 해가 높이 떴을 때, 낮에. 그래서 그런 형평경자고요. 그 다음에 해가 높이 떴으니까 이 벽경자가 되죠. 벽은 햇빛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벽경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해가 이렇게 높이 떴을 때 건물을 비추면은 이게 그림자가 되죠.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림자 형자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이 해가 떴을 때 어떤 일을 하는 형편, 그 다음에 높이 해가 떠서 빛이 나오니까 벽경, 그 다음에 해가 높이 떠서 비추니까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형.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높게 해가 떴다 해석이 되면 전부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울경자를 좀 보면은요. 자, 서울경자는 6급에 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뜻이 국어사전 의미로 보니까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에 청와대가 있죠. 그래요. 자, 그런 거고. 자, 서울경자는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은 증거 제시로 보면은요. 크다, 높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증거를 제시해 줄게요. 여기 이제 그 서울경자가 들어간 한자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고기어자예요. 고기어. 그 다음에 요거는 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울 고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궁이 크니까 크고 또 높고 그러니까 크다 높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큰 고기 중에서도 큰 고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고래잖아요. 고래. 그래서 고래경자입니다. 고래경자예요.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고기 중에서 진짜 크잖아요. 고기가 서울이다 해석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고래경자다. 좋아요. 여기도 지금 크다로 해석이 됩니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는 개견자예요. 개견자. 예, 개견자인데, 개가 이제 이렇게
개가 달리기를 잘하죠. 뒷다리와 앞다리가 발달이 잘 돼가지고 빨리 달리잖아요. 그렇게 달릴 때 우리가 보면은, 보면은요, 뒷다리하고 앞다리를 이빨이 크게 벌려요. 벌렸다가 또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 그러면서 달립니다. 여러분이 개가 달리는 것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 슬로우 비디오나 이런 것을 보면은 개가 달릴 때 빨리 달릴 때 하는 얘기예요. 빨리 달릴 때 앞다리와 뒷다리를 이빨이 벌렸다가, 크게 벌렸다가 또 오므렸다가, 크게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개가 크게 뒷다리와 앞다리를 벌려서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갈 치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갈 치자예요. 나갈 치. 네, 이건 4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크다, 높다,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 그 한 나라에 중앙정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가 있다. 지금 궁궐이 있다는 게 궁궐. 궁궐은 뭡니까? 왕이 있고 또 대신들이 모여서 그 나랏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조정이라고 그랬죠. 조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서울, 즉 조정을 의미합니다. 조정. 나랏일을 하는 그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사극 드라마에 보면 또는 뭐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과 대신들이 모여서 나랏일을 하는 거. 예,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대신들이 양쪽에 딱 있고 그다음에 왕이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정에서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해결책이 나온 거를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조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정에서 말씀은 이게 말씀원이니까요. 말씀원. 그러니까 조정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나오는 말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 믿을 양자입니다. 그래서 믿을 양자. 예,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수변이에요. 이수변. 이수변은 차갑다 그런 뜻이었죠. 차갑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정을 의미합니다. 조정. 조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에서 나라에서 왕과 이제 그 대신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막 여러분 막 웃으면서 막 어떤 의논을 해요. 아니면 막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의논을 해요. 말다툼을 하면서 의논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어때요? 차갑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왕하고 대신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대신들이 이제 막 대감, 이대감, 왜 그런 말을 하시오? 과연 그런 말이 되는 말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말다툼하면서 막 의견 충돌이 일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 분위기가 싸늘하죠. 차갑죠. 그러니까 싸늘할 양자입니다. 여기서 3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정은 서울은 한나라 중앙정부가 있는 곳. 옛날을 말하면 궁궐이 있는 곳. 그래서 궁궐에는 왕과 대신이 있고 거기는 조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조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래요. 자, 기운기자가 있습니다. 자, 기운기자를 보면은요, 7급에 있는데요. 7급에 있는데 기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 그래요. 그렇죠? 공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공기가 있어야지.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살 수 없고 식물이나 동물 모두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3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기자를 보면은 한자상 해석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쌀미자입니다. 쌀미. 그 다음에 요것만은 기운기자예요. 기운기. 그래요. 기운기변. 그래요. 요거에서 기운기 그런 거예요. 기운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기운기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아궁이에요. 아궁이. 아궁이에 어떤 그 밥을 하거나 뭐 그 국을 끓이거나 뭘 할 때 이 솥에다가 물을 부어서 어떤 재료를 넣고 쌀이면 쌀을 넣든가 아니면 국재료면 국재료를 넣고 이게 불을 떼는 모습입니다. 네, 아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를 의미하면요. 뚜껑에 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궁이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떼면은 여기에 이제 막 김이 나오죠. 여러분 그 국 끓이거나 무슨 솥에서 밥을 할 때 그 시골에서나 아니면 민속촌에 가면은 솥에다 넣고 끓일 때 막 끓이면 한참 나면 이렇게 김이 나잖아요. 김. 그죠? 김이 나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김기자입니다. 김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김은 이게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숫자로 썼고요. 물숫자로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김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궁이에 솥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피웠을 때 이렇게 이제 그 끓으면은 이렇게 김이 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김기자, 이거는 5급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증거가 바로 이것은 바로 아궁이의 솥 뚜껑과 솥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궁이 모양, 그거를 나타낸다는 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김이 나오면 김이 이제 사라지면서 뭐가 돼요? 공기가 되잖아, 공기. 그렇잖아요. 공기가 되죠. 그래서 공기는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게 뭐예요?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공기가 차서 만물에 거기에 공기를, 우리도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또 동물도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런 거잖아요. 내뱉고 하는 거. 그 다음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물이 다 자라고 나는 힘의 근원.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솥뚜껑, 그 다음에, 이게 아궁이 모양. 예,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쌀을 넣고 물을 부어서 밥을 할 때 김이 나오는 모습. 국을 끓이면 물을 넣고 재료를 넣고 국을 끓이는. 그래서 김이 나는 모습. 그래서 여기는 김기자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쌀미자는요. 이게 쌀미자인데요. 쌀미, 이거는 6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쌀미자를 먼저 설명하기 이전에 벼화자를 먼저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벼화자를 설명해요. 이게 벼화자 3급에 있습니다. 자, 이게 벼화자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게 이제 벼가 있어요. 벼가 있는데 벼도 땅에서 심어가지고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에서 뿌리가 자라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양쪽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자, 이자와 똑같죠, 이렇게. 자,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게 뿌리고, 그 다음에 이거 땅이고, 줄기고, 잎과 이게 양쪽에 잎이 있는 거. 이게 똑같잖아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180도로 돌려볼게요. 자, 90도. 자, 180도 되니까 이게 뭡니까? 나무 목자잖아요. 나무 목자.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180도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나무 목자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벼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보리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맥자도 이런 자가 들어가요.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리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무라는 개념을 꼭 무슨 나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가지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면 모두 썼어요. 한자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벼가 익으면 이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게 벼화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벼화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쌀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벼화자인데 이게 벼화자 이거를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쌀알이 이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쌀알이 있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쌀알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그게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주자인데요. 점주는 한자 구분, 또 계속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점 모양, 물건,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점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이 점처럼 이렇게 작잖아요. 그래서 점 모양을 나타내고 두 개를 써주면 한자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 모양 쌀알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쌀미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쌀도 밥을 먹어야지 우리가. 그렇죠? 이게 밥을 해서 먹어야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솟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솥에다가 물을 넣고 그 쌀을 넣고 그다음 아궁 위에 불을 지펴서 쌀을 넣어서 이렇게 지펴가지고 밥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솥뚜껑과 솥 안에 쌀을 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아궁이에 이렇게 이제 아궁이 모양이죠. 아궁이에 이제 그 불을 지핀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불을 지펴서 밥을 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 기운기 있죠. 그래서 기운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밥을 먹어야. 아, 좋아요. 자, 잠길침. 잠길침은 3급에 있습니다. 3급에 있고요. 잠기다라는 것은 액체 속에 가라앉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액체 속에 가라앉다 그랬으니까 모든 액체는 다 물수로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물수변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물수가 들어갔죠. 물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용어는 뭐냐면 머뭇거릴 유자입니다. 머뭇거릴 유자예요. 머뭇거리다 그런 것은 말과 행동을 결단력 있게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머뭇거리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망설이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는 그 심연의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 거.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과 행동을 결단력 있게 행동을 못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걸 머뭇거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든 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물이 있을 때 그 바닥에 이렇게 있죠.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물이고요. 이게 물이면은 땅이 이제 물 밑에 바닥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으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빠져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낮은 데로 가야죠. 그래야만 이제 살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물의 흐름은 열이 가요. 물의 흐름은.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점점 더 밑으로 깊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살려고 앞으로 가고 있죠. 앞으로 가려고 하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물은 이렇게 미인다는 거죠, 몸은. 이게 깊은 쪽으로. 예, 물 흐름이. 그래서 앞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태.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모습처럼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머뭇거리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물에, 이게 머뭇거리는 게 물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물 흐름이 더 힘이 세면 내가 가려는 힘보다 힘이 세면 이건 가라앉죠. 그렇잖아요. 가라앉잖아요. 근데 물 흐름이 힘이 센 것보다 내가 힘이 더 세면은 이게 이제 나온 것이죠. 살아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점점점 잠기게 되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잠기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수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 물수자인데 이거는 8급에 있습니다. 이게 왜 물수냐면요. 이게 큰 수로가 있어요. 이렇게. 큰 수로가 있죠.
크게 넓게 흘러가는 수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양쪽에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나가고 또 여기도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로가 흘러가면서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 나가고 여기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갔다가 나가는 그런 모양 형태를 볼 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큰 수로가 가운데 큰 수로가 물이 크게 넓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여기서도 작은 수로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이나 호수 같은 강, 이렇게 흘러가는 강을 보면은, 강이 이렇게 넓게 흘러가고, 그 주변에, 옆에는 수로가 들어오는 게 있고 또 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그런 모양 형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머뭇거릴 유자라고 그랬죠. 머뭇거릴 유자. 머뭇거릴 유자예요. 자, 머뭇거릴 유자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위에가 지금 간머리예요. 그렇죠? 간머리잖아요. 간머리는 가슴 모양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붕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위에 지붕이 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고 양쪽 기둥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거. 갓도 이렇게 갓 높이 있고 그 다음에 갓챙이 있고 갓끈이 이렇게 있는 거.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갓 또는 머리, 지붕, 집 이런 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건 집 안에 이게 사람이 둘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요자는 요 가운데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뭐 밥을 먹든지 뭐 술을 한 잔을 먹든지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만 갈까? 아니면 좀 더 있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갈까? 말까가 되는 거죠. 머무르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자고 하는데 이 사람은 좀 더 하자, 더 얘기하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이죠. 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머뭇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막힐 채자. 자, 막힐 채자는 3급에 있습니다. 3급에 있고요. 막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사전 의미가요. 꼼짝 못하게 되어 하려는 일을 못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한자성의 해석은요. 이게 물수예요. 물수니까 물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띠대자입니다. 띠대. 그래요. 띠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뭘 차는 그런 거를 띠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띠예요. 이게 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거 옛날에 막 왕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왕이나 그 대신들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둘러드는 거 보셨죠? 사극 드라마나 여러분 삼국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사극 드라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띠 둘러매는 거 봤죠? 바로 이게 띠입니다. 이게. 예,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띠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띠처럼 이게 지금 물이 있잖아요. 이게 우물이 있는데, 자, 우물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여기 이렇게 띠가 돼 있는 것은 인공적으로 한 것이죠. 사람이 원래. 그죠? 왜요? 흘러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 머물러서 물을 떠먹고 뭐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지 못하게 이게 띠를 둘러맨 것처럼 이렇게 뚝을 쌌죠. 그렇죠? 뚝을 싸가지고 물을 뚝을 싸가지고 예, 있으니까 물이 흐르지를 못하죠. 막혀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지를 못하잖아. 이게 이제 넙치면은 이게 갖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게 높게 쌌잖아요. 그렇죠. 띠처럼 둘러대듯이 띠처럼 둘러대듯이 물을 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막혀 있는 거죠. 흘러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막힐 채자입니다. 그래서 띠처럼 물이 있는 물을 띠처럼 이렇게 쌓은 거예요. 예, 둥글게. 아니면 또 네모나게 뭐 싸든 뭐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 띠처럼 이게 쌓아서 물이 흐르지 못하겠다. 그래서 막혀 있다. 그래서 막힐 채자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띠대자인데요. 띠대. 그러면 띠대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4급에 있습니다. 근데 띠대자가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여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자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뭐냐면 여자는 지금 사람 인자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게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몸이에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응? 요렇게 띠로 둘렀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그거예요. 사람 몸을 띠로 이렇게 둘린 거예요. 근데 그 띠는 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띠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그 뭐 두꺼운 게 들어가요. 이게 두꺼운 게 들어간 건데 그 두꺼운 걸 들어간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예, 두꺼운 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수건건자가 들어갔는데요. 요 밑에 수건건자가 들어갔는데 이건 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 이게 원단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처럼 이렇게 넓은 거, 긴 거.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이런 이 안에다가 이런 어떤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두껍고 단단한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천으로 싸서 꿰맸어요. 그런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천으로 이런 두꺼운 어떤 튼튼하고 딱딱한 그 두꺼운 그런 형태를 천으로 싸서 꿰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 몸을 이렇게 감싸다. 그게 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래요. 그래서 띠대자예요. 예, 그리고 요건 이제 띠대자죠. 이게 띠대. 그 다음에 요거는 갈착자입니다. 갈착.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왕이 궁궐에서 이제 이렇게 용포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띠를 대고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을 나와서 행차하는 모습이에요. 나가는 모습. 그래서 떠날 채자입니다. 이거는 떠날 채자. 자, 띠를 입고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떠나다 그래서 떠날 채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림과 함께 많은 그 한자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